네. 그리고 이제 정말 요즘에는 정말 정상화가 되고 있다는 느낌이 좀 네.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그 한전의 단체 협약서를 좀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이 한전의 입사 동시에 노조에 자동으로 가입이 된다 하는 조항들이 있었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고용부에서 노조 탈퇴하면 해고 하는 이 법 무시하는 공공기관 단체 협약의 시정명령 절차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네. 이게 노동부가 진작 했어야 되는데 네. 이제서야 이렇게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을 드는데 네네. 또 다음 버스 오겠죠.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네. 지적했잖아요. 그쵸, 여기에서 보면은 네. 공공기관의 단체 협약 같은 경우는 전부 썩었습니다. 이거 전수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그렇죠. 노조가 원래 약한 자, 못 배운 자, 가난한 네. 자 이런 사람들의 노란 우산이 아니에요. 지금은 노조가 아니죠. 네. 기득권자들의 철밥통을 방어해주는 기제로 작용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위원장이었던 제가 네. 이렇게 계속 방송하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 네, 사람들은 노동운동에는 나보다 배신자라 그러는데 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의 네. 노동조합은 철밥통을 지키는 기제로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시는 지금 거죠. 공공기관은 네. 사실상 잘 먹고 잘 사는데 고용부가 공무원 165개 조직, 네. 교원 42개, 네. 공공기관 272개 네. 이걸 전부 뭐냐면은 단체 협약의 불법 무효인 내용이 태반이에요. 네. 그래서 다 썩었어요. 정말 좀 황당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말씀을 한전 좀 얘기했죠. 네, 드리긴 황당한 했는데 얘기 또 해볼까요? KBS 같은 데도 네. 다 공공부분이에요. 네. 또 얘기해볼까요? 옛날에 뭐 생태탕으로 유명한 뭐 있어요. LH. 네. 여기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약 직원의 네. 상당 부분이 네. 퇴직 3개월 전부터는 전문위원이라고 해서 일 안 해요. 네. 현장에서. 그리고 역대 연봉 다 받습니다. 다 썩었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 네. 공공부분 단체 협약은 노동부에서 전수조사하고 네.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네. 노동개혁은 공공부분부터 해야 되고 네. 순서가 그다음에 공공개혁의 노동개혁은 1번 전임자 근태관리부터 해야 됩니다. 네네. 근태관리가 뭐냐? 네. 노조 전임자가 아닌데 일 안 하는 사람이 수두룩 뻑적지근한 거예요. 네. 그 대표적인 게 지하철 교통공사 같은데요. 네. 이거 전부 노사가 짜고 있는 거예요. 사용자도 같이 처벌 이것을 받아야 하면은 합니다. 네. 부당노동 행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잘못된 게 뭔지 알아요? 뭔가요? 성과급이에요. 네. 이건 기재부 장관이 호구예요. 네. 뭐냐? 이 노동조합에서 네. 그 우리 교통공사, 전교조 이런 데서 네네. 열심히 일을 해라. 네. 그래서 성과를 내라. 그래서 성과급을 줘요. 성과급을 줄 때 그 등급을 분류해. 1급, 2급, 3급, 4급. 네. 일 잘하는 사람은 성과급을 더 주고 일 못한 부서는 성과급을 덜 주는데 노조에서 이걸 어떻게 해요? 다 걷습니다. 걷어갖고 노조에서 똑같이 나눠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바보 멍청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과급이라는 거는 정말 일을 해서 성과가 많이 나온 사람에게 특별하게 주는 돈인데 이거를 돈을 다 걷어서 똑같이 평등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성과급입니까? 이게 공기업에서 공공연회가 이렇게 자행되는데 네. 공기업 그 기관장들 이런 거 해는 노조 문책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전교조죠. 지하철 같은 경우에. 네. 아니 그러면 성과급을 주지 말아야지. 기재부는 봉이냐고. 이게 다 그쵸. 국민 세금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옛날 지하철에서는 어떻게 했냐. 일을 열심히 하면은 네. 네 팔뚝 굽다 그래서 네. 일을 열심히 하면은 왕따를 시켜요. 선배를. 지하철 노조가 어떻게 했냐. 첫째 밥 먹으러 갈 때 같이 밥 안 먹기. 네. 경조사 절대 불참하기. 보고 인사 안 하기. 정말 유치해요. 뭐 애들도 아니고 그게 뭐 하는 아니 짓입니까? 이게 직장 내 괴롭힘이에요. 사실은 노조가 이렇게 일을 열심히 하고 창조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얼마나- 성과급이 나오면 노조에서 이걸 걷어서 네. 똑같이 나눠줘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는 사람을 왕따 시키는 거예요. 공공기관이 그러고 자빠져 있는 거예요. 이러면 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고 대표적으로 전교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렇기 때문에 전교조 때문에 공교육이 개판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교육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용부 장관이 네. 이랬다네.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이 요구되는 공공부문의 불법과 특권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 이걸 진작 했어야지. 인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이러고 있으면 되냐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소개를 좀 드릴게요. 이 황당한 내용들을. 구조조정, 조직 개편 등을 이유로 정원 축소를 금지했고, 이 노사가 합의해 정원을 조정하도록 돼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승진심사위원회, 위원을 구성할 때 노조가 추천한 위원이 30% 이상 참여시키고 반드시 노조와 노조 활동을 안 네. 하면 승진이 안 되는 구조예요. 네, 꼭 노조와 합의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과 상여금을 집행하기 전에 꼭 노조와 합의하도록 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모든 게 다 노조와 하는 겁니다. 아니 네. 차라리 노조위원장을 사장으로 임명하세요. 이런 공공기관 공기업은 네. 정말로 그 뭐지 언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전부 이래 됐어요. 우리나라 기관장들이 썩었어요. 네. 아니, 사측에서는 도대체 그럼 뭐 어떻게 하는 뭘 하는 영업을 제대로 하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사업도 제대로 못 할 것 같아요. 다 노조랑 합의를 해야 되고. 고용노동부가 네. XX죠 참. 그래서 근데 지금 뭐 유니온샵이라고 해서 이게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거든요. 유니온샵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세요. 옛날에 네. 이제 미국에서 개발된 방식인데 조합원 가입 제도가 네. 세 가지가 있어요. 네. 유니온샵, 네. 오픈샵, 네. 클로즈샵. 네. 그래서 우리나라 항만하역 네. 이런 데는 클로즈샵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요? 연예인 노조 클로즈샵이에요. 네. 클로즈샵은 내가 실업자여도 조합원이어야지만 네. 취업이 가능해요. 네. 아 이것은 특권이죠. 네. 그다음에 유니온샵은 뭐냐? 네. 사실은 이건 뭐 불법인데 네. 그 원래는 유니온샵이 조합원 과반수 이상이 그 노조에 가입했으면 자동으로 네. 노동조합에 가입되는 그 제도를 유니온샵이라 그래요. 지금 많은 회사들이 유니온샵이라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클로즈샵은 네. 아니 오픈샵은 뭐냐? 네. 내가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싫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자유민주주의 아닌가요? 원래 그건데 네. 이런 옛날에 제도가 있었다 이런 건데 네. 우리나라는 과거에 사용주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개발도상국 시절에 네. 수출 드라이브 정책으로 수출하던 시절에 노조의 역할을 좀 줄이기 위해서 네. 이런 제도를 도입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안 맞죠. 노조가 힘이 강해졌으니까 네. 이제 그렇게 하면은 아니 되는 거죠. 왜냐? 그쵸. 제조업 비율이 20%도 안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런 클로즈샵, 오픈샵, 네. 이런 유니온샵 이런 제도가 무의미하다. 네. 그래서 오히려 개인의 의사표현 그것은 뭐냐면 오픈샵이라 그래요. 네. 가입하고 싶으면 가입하고 탈퇴하고 싶으면 탈퇴해야 되는데 그쵸. 의무적으로 가입시키고 탈퇴하려고 하면은 못하게 하고 해고가 말이 됩니까?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 네. 이런 거예요. 노조 탈퇴했다고 해고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너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수십 년 전에 네. 제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고용부도 이제 하나하나 일을 좀 하기는 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열심히 해주시면. 저게 주둥이로 말로만 하는지 진짜 하는지 실제로 공공비분 네. 공기업 공무원 노조 이건 전수조사 해봐야 됩니다. 네. 전부 승진에 개입하고 네. 인사에 개입하는 거예요. 왜냐 맞습니다. 봉급을 네. 충분히 주니까 다른 게 할 게 없어요. 전부 네. 인사 승진 이런 게 개입해서 뭐냐면 노동조합과 경영진이 네. 짝짝꿍해 있는 거예요. 거의 뭐 월권 행위죠. 서로 짜고 승진시키고 네. 국민들은 세금만 뼈 빠지게 내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고용부에서 잘 듣고 좀 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죠. 이 칼국수에도 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 노조에는 장애인이 없습니다. 네. 아 이게 너무 황당한 거예요. 이게 휠체어를 끌고 와서 마비시키겠다고 협박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장애인이 없는 장애인 노조였던 거예요. 아 참. 야, 이게 참. 너무 좀 네. 웃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노동조합 명칭으로 이렇게 구성해서 삥 뜯고 이런 데를 뭐냐면 요번에 네. 범죄 집단으로 이렇게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게 처벌 받았다 합니다. 범죄 네. 집단 조직. 아니 이거는 거의 뭐 진짜 범죄죠. 그리고 이 해당 건설업체가 네. 이미 그 고용 의무에 해당하는 장애인 고용을 채웠대요. 3.1% 이미 채운 상황이었대요. 그런데도 본인들 채용하라고 이렇게 협박을 했던 겁니다. 아까 그 건설로 네. 주고 전임비, 원래비 등으로 금품 갈취한 사례.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진보당 네. 그 당 대표가 뭐
네. 무슨 팀장으로 있으면서 일 안 하고 이게 거짓말 다 쳤죠. 네. 갈취하는 거예요. 그렇죠. 밑에서는 뼈 빠지게 실제로 근로자들은 네. 미장하고 망치로 못 받고 알폼 나르고 네. 이거 다 해는 거예요. 철근으로 이렇게 하고 이게 그쵸. 뭐냐고요 이게. 네. 횡령이죠. 아니 이거는 범죄 조직 네. 그 집단이라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뭐냐면 장애인 노조에 장애인 없고 칼국수에 칼 없고. 요번에 네. 그거 하나 띄워줘 보세요. 그 조끼. 여러분 당근마켓 하시죠? 혹시 이런 거 보셨습니까? 이 대금속노조 조끼 팝니다. 착용 시 자신감 업. 마트나 시내 나가실 때 위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레짐이 타투하지 마시고 이 민노조끼 착용하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눈을 바닥에 깔고 갑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게 저게 뭐냐면 옛날에 10만 원이요. 10만 원. 네. 여기다가 네. 문신 새겨고 딱 가다가 누가 오면 눈 깔아 짜샤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 민주노총 조끼를 금속노조 조끼라 그래가지고 네. 저거 가면은 사람은 눈도 깔고 함부로 못 보고 이게 참 아니 저게 이렇게 옛날 정말 그 조폭들이 전부 까만 양복 입고 다니는 거하고 네. 민주노총의 조끼는 이게 동급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그 콘서트가 없어진 이유를 이제 좀 하나씩 알아가고 한번 있습니다. 금속노조 조끼에 다시 한번 얘기해. 저게 뭐예요, 저게? 그러니까요. 마트나 시내 나가실 때 위압감을 줄 수 있으니 이레줌이 타투하지 마시고 민노조끼 착용하고 다니시면 사람들이 눈을 바닥에 깔고 다닙니다. 만능 뭐 스트네요, 완전. 저게 네. 대한민국에서 네. 저런 게 여러분 정상입니까? 참. 우픈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정말 정부에서 건설 현장 불법 행위 특별 단속을 했대요. 네. 네. 근데 이 건설업체를 상대로 환경 문제를 고발한다고 협박하면서 자신이 발간한 도서를 구매시킨 인터넷 언론사 대표도 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건설 현장을 돌면서 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이 미비점을 찾아냈대요. 드론 띄워가지고 네. 뭐냐면 그 야외에서 하는 작업에 좀만 뭐하면 신고를 하면 한 달씩 작업이 중지되니까 네. 그걸 빈미로 협박해서 협박한 거죠. 금품을 갈취하는 거예요. 네. 이게 범죄 그래서- 집단이지 뭐예요? 이걸 전부 노조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걸 본따 가지고 돈 되니까 네. 이제 그 건설 뭐 기자들도 하고 환경단체들도 여기에 합류를 하는 거예요. 네. 이게 그래서-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그래놓고 뭐냐면 노조 조끼 입고 다니면서 막 아니 이것도 정말 웃긴 게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부터 환경 지도를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자기가 무슨 환경 지도를 합니까? 이게 참. 근데 이거를 또 뜯길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정말 참 아니, 또 어쩌다 슬픕니다. 네. 어쩌다 노조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뤘는지 네. 참으로 좀 부끄럽습니다. 노조가 참 해도 너무합니다. 정말 너무합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 없는 이 장애인 노조에서는 최초로 범죄 집단 조직죄가 적용됐다고 합니다. 참. 그래서 처벌 달게 받으셨으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네. 참 뭐냐 네. 건설 노조라든가 민주노총 조끼 입고 당기는 거예요. 눈 깔아 짜샤 이러면서 네.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노조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정말 노조원들이 이제 폭발을 하는 겁니다. 이 조합비만 걷어가는 노조 필요 없다. 네. 민주노총을 떠나고 있습니다. 네. 참 그래서 지금 이 양대 노총이 워낙 이 문제가 많아서 MG 노조가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데 저는 솔직히 MG 노조도 대기업이기 때문에 정말 이 노조가 필요한 중소기업 근무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를 좀 낼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이렇게 과거에는 다른 네. 수단이 없으니까 이렇게 옛날에 네. 쌀 같은 게 없을 때는 쌀을 그렇게 많이 소비했잖아요. 지금은 네. 고기도 있고 밀가루도 있고 과일도 있고 많잖아요. 그래서 네. 쌀 소비가 줄잖아요. 네. 과거에는 자본주의 초기에는 노조 하나밖에 우리를 보호할 수단이 없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사회 안전망, 다양한 복지제도, 그다음에 다양한 인터넷 언론, 어떤 민주 시민의 그쵸. 성숙도, 다양한 신문고 그래서 반드시 네. 노조가 아니어도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여러 수단이 존재해요. 그 중에 노조도 네.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하나의 수단인데 네. 모든 것을 노조로 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조 조끼 입고 다니면서 이거 입고 다니면 사람들 눈 깐다 하고 네. 횡포를 부리니까 네. 우리가 더 이상 노동조합을 가지고 약자를 보호하는 수단으로 이렇게 흉내내지 말아라. 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양식 있는 노조들이 네. 야 민주노총 있으면 창피하고 쪽팔려. 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탈퇴하는 노조가 마구마구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탈퇴 노조 설명 좀 해주세요. 네, 그래서 이 탈퇴하는 이유가 가장 큰 게 뭐냐면은 이 조합원들이 매달 조합비를 내는데 정작 필요할 때는 민주노총에서 도움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 탈퇴를 가로막던 제도적 장벽마저 허물어지면서 이 민주노총을 떠나는 기업 노조들이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대기업들이 탈퇴를 많이 했는데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포스코지회 그리고 롯데케미칼,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GS건설, 강원 원주시청 노조 등이 있죠. 네, 굵직굵직한 노조들이 탈퇴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옛날에 그 조폭 양아치들은 이렇게 네. 술집 같은데 보호비를 받았잖아요. 보호해줬어요. 보호비 받았으면 민주노총은 조합비만 받아가고 맨날 포스코 지회 같은 데서 네. 한미동맹 해체하고 그 뭐지 정말. 뭐 원전 못하게 한다고 하니까 이게 보호를 안 해주는 거 아니에요. 조폭보다 못하는 거예요. 조폭은 네. 돈 주면 돈값을 해줬어요. 얘네들은 돈값을 안 하는 거예요. 조합비만 걷어가고. 근데 이 조합비가 정말 어마어마한 게 이 롯데케미컬 대산지회가 그 매년 화섬 노조에 납부한 조합비가 7천만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이 포스코 지회 같은 경우에는 1인당 월 조합비가 3만 원이었고 3,300명이 조합비를 납부했다고 합니다. 그럼 연간 수억 원에 달하는 건데 아무것도 지원을 해주지 않았던 거죠. 그렇지. 지원한 네. 게 아니고 괴롭히는 거죠. 왜냐? 네. 니네들 파업해. 파업 못하면 너희들은 투쟁성이 약하고 노동자 정신이 없는 네. 노동자를 배신하는 자야. 너희들은 네. 자본가 계급 편이야.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요. 파업을 종용하고 그다음에 어제처럼 아스팔트 바닥 온도가 51.7도인데 그쵸. 네. 다 투쟁으로 나오라 그래서 뙤약볕 밑에서 네. 그저 구호 외치게 시키고 아니 이 돈은 돈대로 근로자들이 네. 봉이냐고요. 정말 돈 뜯겨 네. 나가서 몸으로 봉사해야 돼. 이게 뭐냐고요. 정말 뼈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조합비를 냈어요. 그 냈는데 오히려 투쟁 정신이 부족하는 이야기나 듣고 이 지원은 안 해주고 이러니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이거 정말 이해 못하고 못 참거든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당연히 조폭도 탈퇴하는 겁니다. 조폭도 네. 술집에서 보호비를 받으면 보호해 준다니까요. 아니 돈 내고 훈계를 아니. 듣는 게 이게 가당키나 한 거예요. 그럼 돈을 왜 냅니까? 여러분 네. 탈퇴 많이 하세요. 요새는 기업별 노조가 맞습니다. 그 정말 합리적으로 해야죠. 이거 그냥 그 사람들 배불려 주는 것밖에 더 됩니까? 그 아니 돈 네. 내고 투쟁 정신이 없다 그러고 아니. 노동자 계급을 배신했다 그러고 맨날 그쵸. 토요일 일요일은 집회에 동원되고 여러분들이 봉입니까? 그리고 아까도 소개시켜드렸지만 조합비 냈더니 조합비 횡령하잖아요. 한국노총 보세요. 10억 원씩 막 횡령을 하는데 정말 내가 열심히 피땀 흘려서 번 돈을 저 사람들 횡령해서 쓰고 우리 그 이게 사회자 뭡니까, 이게? 이한솔 사회자는 10억 만져나 봤어요? 보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네. 이게 노동조합이 10억 정도로 횡령하면 돈이 도대체 얼마나 많다는 얼마나 겁니까? 많다는 거예요. 그거를 수년간 또 들키지도 않고 한 거잖아요. 돈이 막 참. 썩어 나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노조 같은 경우에 돈이 정말 많은데 또 사무실 공짜로 썼었잖아요. 그래서 노조 공짜 사무실로 전락한 이 서울복지관 이 노총 독점 깬다라고 합니다. 서울시 오세훈 시장님께서 이제 일을 좀 하나 봅니다. 네. 그래서 이 한국노총하고 민노총이 수십 년 동안 공짜로 일을 쓰고 있었는데 이 다른 민간 기관에도 앞으로 개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설 보수비, 인건비 이런 지원도 자연스럽게 끊길 거라고 하네요. 옛날에는 왜 그러냐면 노동자가 산업전사라 그래서 네. 정말로 우리나라 수출에 기여하고 할 때는 그쵸. 산업전사라 그래서 네. 이런 복지제도 이런 사무실을 줬어요. 네. 지금은 어떻게 해요? 조합비 아까 10억씩 횡령가 남아 도는데 자기들 스스로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과거에 네. 어떤 특권, 어떤 복지정책 이것만 계승해가지고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아직도 그 권한, 의무는 이해하지 않고 책임은 이행하지 않고 그 권리만을 계속 주장하는 그쵸. 폐행적 행태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조는 착취 대상, 노동자는 착취당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 된다. 이런 3, 40년의 논리를 가지고 네. 자기들이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네. 노조가 어떻게 해요? 장애인 없는 장애인이 생기고 네. 민주 없는 민주노조가 생기고 정말. 막 그 뭐지 조끼 막 투쟁 조끼 입고 다니면은 놈들이 눈을 깔아서 아래를 보고
함부로 시비도 안 걸고 참, 아니 이렇게 네. 된 거예요. 지금은 노조가 더 이상 약자가 아니에요. 더 이상 이제 그 관행은 버릴 때가 됐습니다. 되지 않았나. 네. 이것이 노동개혁의 출발점이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말 노동자 이퀄 약자가 절대 아니고요. 이 노동자 이퀄 노조 절대 아닙니다. 이 노조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일 뿐이고 이 노동자를 대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고 특히 정치인들 똑바로 아셔야 됩니다. 네. 그럼요. 이번에 파업헌금만 봐도 네. 도대체 여러분들 이해관계가 무슨 상황이었나요? 여러분 윤석열 퇴진 위원회를 36개 단체가 만들었어요. 네. 반국가 세력들이에요. 네. 그다음에 한미 해체 후쿠시마 원전 이런 게 도대체 여러분의 근로조건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걸 가지고 총파업이라고 주장해요. 네. 시기가 같은 투쟁을 이렇게 대국민 사기쳐서 막 40만 명, 50만 명이 투쟁한다고 큰 소리를 빵빵 쳤는데 어제 가보니까 뙤약볕 밑에 호박잎처럼 축 처져가지고 한 1000여 명 정도 돼 있더라고요. 네.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고 국민을 괴롭히는 노조의 방침은 반드시 네. 국민으로부터 버림받고 실패합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지난번에도 예전에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한번 그 조선일보에서 단독 기사가 나와서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상 관행처럼 계속 이어져 온 거라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어떤 사람이 그 직장 내 괴롭힘 상담을 위해서 강북 노동자 복지관을 찾았는데 건물 내부에 윤석열 타도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 그런 문구가 가득해서 정말 위화감이 들었고 이 조합원이 아니면 반기지 않는 분위기여서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도우라고 이런 복지시설을 내준 건데 그런 일도 제대로 하지 않았던 거죠. 아니 네. 전부 그런 데다가 네. 반정부 투쟁, 반국가 그쵸. 주장만을 일삼는 것 네. 이것은 제가 맨날 반복해서 얘기해 이건 네. 노동운동이 아니고 노동조합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 노동자 복지관을 하라고 해놨더니 완전 노조 사무실로 쓴 거예요. 아니 노조 사무실이 네. 아니라 종북 사무실로 쓰는 거예요. 그쵸. 반국가 아니. 세력의 중심인 그 사무실로 또 쓴 거죠. 민주노총 네. 서울 지역 본부다. 아니 네. 그러면은 정말로 노조가 있건 없건 네. 일하는 사람들의 애환을 다뤄줘야 되는데 네. 전부 후쿠시마가 어떻고 한미일 동맹이 어떻고 무슨 미군 철수가 어떻고 네. 윤석열 퇴진이 어떻고 아니 왜 노조가 이런 걸로 동원돼야 됩니까? 그 어제 이 뜨거운 뙤약볕 밑에 그쵸. 상관이 돈 없죠. 내고 네. 무슨 동원당하고 무슨 그 북한의 아리랑 공연 연습하는 사람도 아니고 네. 이게 도대체 뭐예요 이게? 아, 그래서 이제 공개 입찰을 다시 또 한다고 하는데 그 처음에 소개드린 MG 노조에서도 이 그 아현동의 강북 노동자 복지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단체들도 많이 좀 신청을 할 것 같아요. 아, 여기에 네. 가장 신청 많이 하는 단체가 종교단체예요. 네네. 그 종교단체 목사님 여러분, 네. 그 주변에 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이게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을 위한 복지센터에서 신청해 보세요. 신청 받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 해 동안만 투입된 금액을 보니까 정말 대단한 금액이에요. 이 강북 노동자 복지관에 4억 원, 서울시 노동자 복지관에 2억 4천만 원 이미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7월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억대의 돈이 지금 투입이 되는데 이 사람들 그냥 노조 사무실로 쓰고 제대로 된 일도 하지 않고 또 세금이 새는 거죠. 이렇게. 아, 네. 국민 여러분은 열심히 세금 내세요. 네. 그럼 그 혜택을 민노총이라든가 KBS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KBS도 네. 뒤에 얘기지만 네. 나중에 분리징수할 때 돈 받으러 오면 뭘 해야 되겠어요? 반드시 행동지침 소금을 뿌려라. 아, 그런데 그분도 그냥 직원일 텐데 좀. 그건 알 바 아니고 우리가. 아니 얼마나 우리가 열받았으면 이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쵸. 우리가 착한 사람인데. 네. 아무튼 그 분리징수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뭐 하나하나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국민노조에서 열심히 또 일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이 국민노조에 힘을 많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민노조는 헌법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를 추구합니다. 그래서 근로자, 은퇴자, 자영업자, 실업자 이 근로 의욕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든지 가입 가능하시니까 많이 가입해 주셔서 힘을 주시고요. 이 ARS 1877-1665번으로 전화 주시면 간단한 가입 되시고 궁금한 게 있다 하시면 02720-5160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 국민노동조합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